예민수의 경제 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이제 시장의 주도주 이야기, 어떤 또 기업들, 섹터들 좋게 보시는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섹터 하기 전에 일단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흐름을 생각보다 좋게 보셨는데, 다만 1분기는 강하고 상고, 중저하고를 얘기하셨으면 네네. 중간 2분기 오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4월 말 전후부터는 5월 그런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일단 아까도 처음에 이제 5% 이상 고금리가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는 연말이면은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은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좀 퀘스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그 부채 한도가 이미 1월 19일 날 초과가 됐거든요. 네. 지금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게 거의 바닥이 나는 시점이 제가 저번에 기상가 리포트에서 봤을 땐 6월 5일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은 나는 이전에 민주당 하원 의장이었던 사람처럼 그 백악관에 페이퍼를 찢지 않을 거다. 근데 니네 지출 좀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해. 지출 늘려야 돼. 이게 미국을 위한 길이야. 그리고 타협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옐런 재무장관은 이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심각한 또 신용위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약간 위협성 발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예산안과 관련, 부채 한도와 관련된 게 몇 차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정말 미국이 망하나 그랬지 않은데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바마 때였었나요? 네. 한 번 그래가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그렇죠. 네, S&P인가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노이즈가 시장이 평온할 때 이제 발생하는 거하고 뭔가 좀 아직은 좀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고, 빌미를 줄 수는 있다는 네네,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기 말 세기 초가 되면서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보면은 양극화가 되게 심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의 양극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정치하는 쪽의 어떤 양극화, 그 대립 구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보면 트럼프가 또 나온대잖아요. 공화당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여전히 그 경선 1순위예요. 지금 보면 후보로서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도 이번 거 부채 한도 조정 문제 끝까지 밀고 가면은 다음번에 공화당이 또 집권할 수 있어, 다시 집권할 수 있어,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공화당 쪽에 지금 현재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 선거를 뭐 사상 최대 20차례인가 그러니까 트럼프 아이들의 목소리가 꽤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입맛까지 맞춰가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 의장 역시도 이 타협이라는 걸 갖다가 쉽게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디폴트까지는 당연히 안 가겠지만 노이즈가 생각보다는 5월 한 중순 넘어서부터는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 그런 어떤 노이즈에 대한 리스크 조심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는데 한국까지 풀어지고 미국 풀어지는 거는 아마 3월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풀리는 걸 본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림도 얼추 한 6월 전후에서는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물가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7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 시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4월 말 5월부터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고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래 전통적으로 5월에는 주식을 좀 팔아라. 영어로 sell in May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멀쩡한데 왜 팔아? 그런데 보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시장을. 그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냥 경험적으로 5월이면 팔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봤을 때는 상반기 1분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말씀하신 2분기
4월, 5월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네네. 그때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 나중에 그때 또 임박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또 좋고 이 상승 흐름을 이제 놓칠까 봐 참 투자는 그래요, 그죠? 막 네네. 너무 막 주식이 그냥 있어서 괴로웠는데 주가 올라오니까 또 이제 포모라고 없어서 네네. 두려움이 막 생기는 구간이잖아요. 올해 시장의 연초 흐름들이 가면서 어쨌든 주도주나 이 어떤 주도 흐름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심 섹터 종목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앞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네. 당연히 삼성전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V 공정 쪽에서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 매출 시작되고 ARFI 그 포토레지스트는 삼성 독점하고 있는 동지세미캠. 네. 동지세미캠은 이거 말고도 이제 황산 공장을 미국에 건립해가지고 TSMC하고 삼성에 또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쪽이 2차 전지 쪽에서 CNT 도전제 지금 노스볼트하고 삼성 SDI 물론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도 개발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켜보실 만하다. IR만 잘하면 주가 2배 갈 수 있을 텐데 소통을 잘 안 해서 거기는 약간 좀 고구마 먹다 체한 느낌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그 회사는 좋으니까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네. 원익 QNC 같은 회사 네.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그 독점성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꾸준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 반도체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 중 EUV 쪽에서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뭐 한미반도체, 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굳이 예를 들면 뭐 이 반도체 부품 말고 반도체 짠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성향이라. 그러니까 저기 원래 반도체가 돌아서게 되면 베타는 하이닉스 강하죠. 퓨어 반도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최대 12조까지 영업 적자가 날 거라고 보더라고요. 물론 네. 12조 적자가 그대로 돈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짝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인텔한테 당한 거잖아요. 중국 공장 대련에 있는 중국 낸드 공장 인수한 거는 미국이 중국에서 철수할 거 다 지들끼리 짜고 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샀는데 가동 못하게 생긴 거네요. 아니, 사실 결과적인 게 아니라 네. 사실 사기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정부 방침을 몰랐겠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 그러면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쪽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덥석 문 거고. 근데 그 금액이 작지 않고 아직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돈도 부족하고 지금 자금 조달하고 있지만은 결국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 조달을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좀 안전하게 보죠. 그렇다고 물론 하이닉스가 망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실적이 돌아섰을 때 예전에는 초기에는 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100% 반도체이기 때문에 베타 투자 경로에서는 하이닉스가 엄청 크니까 그걸 무시하고 세게 오를 수는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든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실적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뭐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실적 나온 거 보니까 파운드리 쪽은 괜찮았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의 계속 성과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어떤 또 뭐 M&A 가능성도 열려 있고 자금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 반도체 상반기 관심 섹터 첫 번째 반도체 얘기하셨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MLCC 쪽. 그 이제 다이오이덴 11월 달에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거의 재고가 이제 바닥이 났다. 이제 돌아서는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대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MLCC 쪽이 이제 가동률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실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MLCC 쪽에서 좀 긍정적인 거 하나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전장 쪽이 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국내 MLCC 쪽에서 대표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기죠. 네. 전기는 당연히 좋아질 건데 이제 전기의 딜레마는 밸류가 다른 것보다는 항상 높아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전에 애널리스트하고 통화하면서 왜 삼성전기를 항상 밸류를 높게 쳐야 되지? 이걸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성격이 그렇다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전장 쪽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늘리고 있으니까 효과 있을 거고, 스마트폰 돌아서게 되면 실적 당연히 돌아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전장 쪽에서 차량용 전장이, 그러니까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콘덴서, 네. 그 다음에 아모텍이라고 하는 회사. 이런 쪽 역시도 이제 올해는 지켜보실만 하죠. MLCC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전자부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전장 쪽이 더 어떻게 보면 이 하이 퀄리티 단가도 비싸고 네, 많이 네. 개수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뭐 IT 디바이스를 쓰는데 그게 MLCC라고 한 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나 이런 거는 뭐 노트북에도 쓰고 뭐 쓰잖아요. 그죠? MLC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IT나 이런 쪽으로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품인 거예요. IT 제품에는 다 들어가죠. 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데, 네. 이제 전장 같은 경우하고는 이제 스마트폰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게 이제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이제 사용되는 양의 차이도 분명히 네.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이제 고전압에도 견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장 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기가 호황을 한번 맞았었던 것도, 네. 일본 업체들이, 무라타 같은 회사들이 전부 스마트폰 MLCC 생산하던 걸 싹 전장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공석이 되니까 갑자기 특수가 일어나면서 이제 전기가 한번 엄청 좋았었는데, 네. 막상 이제 이 MLCC, 저부가 MLCC들은 이제 점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니까 진입하는 회사들이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게 되니까 삼성전기에서도 지금 전장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아직은 네. 비중이 20% 뭐 그 정도 내외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쪽 비중이 키워지면은 삼성전기 역시도 뭐 밸류 재평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결국 이제 IT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장 그러니까 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MLCC 그리고 또 뭐를 볼까요? 이제 또 마찬가지 전장 쪽인데요. 전장 쪽에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LG전자. 저 오늘 LG전자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PBR이 LG전자가 그 바닥권 PBR이 보통 1.1배 수준 전후인데요. 지금 3배 안 되죠. 지금 1배가 안 됩니다. 0.8 몇 배 정도 되거든요. 8, 6 뭐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바닥권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앞으로 올해 전장 쪽에서 좋아지는 그림 확연히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좀 여기서 눌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든지 하면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플 때문에 너무 그 애플 이슈로 과하게 그때 좀 땡겼어요. 그죠? 상한가 간 적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그죠? 애플카.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애플카 때문에 LG전자가 그 무거운 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때 좀 단기적으로 오버시팅을 해서 그죠? 고점을 만들고 또 TV 수요 안 좋고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LG전자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요. 그런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가전이나 TV나 이런 거를 또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네. 가전 쪽에서도 마진이 괜찮아요. LG전자가 지금 사실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인가요? 거기는 작년에 실적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월풀이나 이런 데 다 제껴가고 있죠. 네. 예, 맞아요. 근데 LG전자는 그래도 작년에 실적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었고요. 작년에 실적이 이제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상 운임. 이게 21년 말에 계약한 걸 되게 비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7천억 정도 로스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 더 과다 나간 거 있고. 근데 요번에 갱신을 하면서 그게 이제 다시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건 느는데, 문제는 작년 실적에 애플로부터 받은 그 5G 관련된 특허료가 한 7천억이 붙어 있었어요. 일회성이긴 한데. 이제 그게 빠지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장 쪽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진 않고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전장에 대한 어떤 성장의 그림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작년에만 20조 수주를 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0조에서 80조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여기서 더 뭐 줄 것이냐. LG 마그나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또
그 캐파를 키울 수 있고 성장을 이제 매출을 키울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형주에서는 이제 LG전자가 그 답답한 주식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좀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 그동안 좀 답답했죠. 네. 무겁고, 그죠? 고구마 얘기하셨는데,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보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좀 기분 좋았었지. 사실 네. 그 앞에서도 좀 답답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면요, 그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그걸 알고 있는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올라가면, 야, 내가 또 동작 던지거든. 이런 매물들을, 사실 그거를 몇 차례 뚫고 가야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그죠? 네네. 그런 소위 굳이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고생한 예, 그 예. 매물들을 털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오늘 이 관심사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네. IT 주로 이제 IT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B2G 쪽으로. B2G. 그러니까 이제 정부 주도 사업하는 것들,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쪽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